자,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모셔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 오늘 버스 타고 오신 겁니까? 예, 오.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고요. 특히 주말에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하고 놀러 다닐 때나 이럴 때는 거의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아니 근데 많이 알아보시지 않으세요? 알아보실 때도 있는데 예. 뭐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그쵸. 보통 보면은 다 핸드폰 이렇게 보고 계시고. 맞아요. 예, 근데 오히려 대중교통에서 얼굴 잘 안 쳐다보시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거의 다 핸드폰 보고 계시고 예.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게 꽉 끼는데도 어떻게 제주껏 다 핸드폰을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저 우리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뛰시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많이 박주민 의원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이게 박주민 의원이 옆에 있는데 맞아요. 실물 박주민이 아니고 핸드폰에 뜬 박주민 열심히 또 보고 응원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네. 좀 비교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박주민 의원님한테 네, 약간 좀 네. 내적 친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뭐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네. 지역구에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 시절까지 오.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왔어요. 어느 동네 사셨어요? 저 녹본동 살았습니다. 아 녹본동.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녹본동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 어머님도 녹본동에 살고 계세요. 은평문화예술회관 뒤쪽에. 아 그쪽에 살고 계세요. 예, 저는 그쪽에 녹본역 살았어요. 근처에.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쪽 지역구에서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예전부터 지켜봤었던. 예. 전 내적 친밀감 얘기하시길래 탈모 얘기하시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아니 그거 아니지 않나요? 내적 친밀감이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괜히 예. 머리를 한번 쳐다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뭐 저도 그 뒤에서 얘기하긴 하겠지만 뭐 약에 대한 아니 이야기. 저는 예. 두 분 보고 탈모 생각을 전혀 안 했. 물론 이제 탈모 그 의료보험 적용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네네. 탈모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막 아, 소환을 근데 하시네. 의원님 네. 그 뭔가 시술을 좀 받으셨잖아요. 네, 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로 되게 근데 유명하죠. 예. 머리 좀 심었고요. 아유, 네. 몰라주시니까 아니 그게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정치 서운한. 중에 이제 모발 논란이 이런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아유, 네, 네. 느낌이 아, 저는 알고 들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의원님? 딱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 네. 보고 있죠. 네, 예. 관심이 많다 그러시는데 제 큰 변화를 네. 눈치를 못 그러니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니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네. 성공적이시네요. 제가 요즘에 뭐 직접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만지고 그러는데 예. 조금 능숙해져가지고 네. 뭐 전에보다 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어디 병원 좀 소개시켜. 저도 한번 이쯤에서 들어가시죠. 이제 그쪽 본론으로 이제 너무 네. 예,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을 모셔서 좀 앞에 말이 좀 길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2년에 원래 서울시장 출마하시려다 이제 마음을 좀 맞습니다. 접으셨고 예. 이번에 다시 이제 네, 맞습니다. 하신 거는 예. 제가 봤을 땐 그동안 좀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때는 그만두셨고 네. 지금은 왜 다시 출마를 결정하신 건지 좀 22년 당시에 제가 법사위 간사였고 네. 또 동시에 그 상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법사위 현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2차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였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그 임무와 경선을 병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우선하자라고 해서 경선 초기에 그때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네네네. 경선 초기에 제가 이제 간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선 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퇴했죠. 네. 이번엔 그만큼 좀 많이 준비를 하시고 나오신 거죠? 그때 이후에 뭐 여러 고민들이 있었지만 이제 삼선 의원이 되면서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네.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분석, 오세훈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잘 준비를 해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감도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이번 본경선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를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네. 예.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것들 쭉 보여드려 왔는데 더 자세히 더 친절하게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좀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내왔던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원들이나 시민분들 마음을 좀 얻으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꾸 게 불편한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불편한 여의도로 지은 이유입니다. 네네네. 정원호 전 구청장이 이제 좀 많이 치고 나가는 분이 뭐 지금 당내 경선에서 뭐 정원호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소문처럼 들려오고 있는데 박 의원님의 상대적인 강점이 뭔지 좀 저희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득표율은 알 수가 없고요. 또 이 득표율을 외부로 공개하거나 말하는 것은 당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제 뭐 경선 막 시작했을 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보신 것처럼 이제 제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장 잘 준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준비했던 공약을 제가 큰 공약의 경우에는 이미 12번 정도 발표를 했고요. 네. 작은 공약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씩 꾸준히 라이브 등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꼼꼼하게 잘 준비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중앙정부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이 일을 이미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 그렇죠. 예. 특히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해결해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저를 보건복지위원장 하라고 권하실 때도 좀 해결을 부탁하셨고 또 당특위위원장을 상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특위위원장으로 의료대란 특위위원장을 맡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의료대란 관련돼서 많은 현장을 누비고 사람들 만나면서 그 과정을 다 대표님과 함께 공유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개혁 과제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그걸 해결하니까 감사하다고 이제 트윗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수개혁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던 손을 거를 못 대고 있었던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 협상 권한을 저한테 주셔서 협상으로 돌파해내면서 이제 합의 처리를 연금 개혁을 했고요. 상법 개정도 제가 이제 발의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상법이 개정됐고 지금 주식시장 상승의 하나의 기틀을 그럼요. 만들 예.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왔고 특히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거는 그때 대표님이 이제 단식하시고 그리고 단식 끝에 이제 병상에 계신 상태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왔잖아요. 네. 그때 신상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신상 발언을 해야 되는데 병상에 있으시다 보니까 신상 발언을 본인이 직접 못 하게 됐는데 저보고 좀 하라고. 직접 하셨습니까? 예, 저보고 신상 발언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의한 내용을 가지고 신상 발언을 대신했었는데 그 정도로 좀 저에게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터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을 여러 차례 같이 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10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철저히 검증받아 왔고 그래서 저는 검증이 완료된 후보다. 이런 세 가지가 가장 저의 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박 의원님 보면은 그 좀 이 세월호 이저 네. 배지 달고 나시는 것도 참 눈에 띄고 그 세월호 변호사로서 그 네. 어떤 하여간 우리 국민의 대형 참사 이런 거에 목소리도 높이시고 맞습니다. 어떤 대여 투쟁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성과를 보여오신 의원으로 돼 있는데 네. 삼선 의원인데 이 정책이나 콘텐츠 면에서는 그리고 투쟁의 어떤 그런 어떤 돋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좀 눈에 띄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민주당 분들한테 이제 한번 뭐 네. 질문거리 뭐가 좋겠냐 했더니 그런 거 한번 물어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투쟁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투사로서는 좋은 이 기록이 있는데 정책 콘텐츠면 이제 서울시장은 결국은 행정 능력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그 점에서 조금 좀 아쉽지 않느냐. 또 눈에 잘 안 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투쟁 1번도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싸울 건 저는 확실하게 싸웁니다. 뭐 대차게 싸우죠. 네. 그 결과 사실은 뭐 그 상대당 의원들이나 또는 뭐 장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섭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싸울 땐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싸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 통과시킬 때 보면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거든요. 설득을 통해서. 그리고 의료개혁 관련된 3법을 최근에 다 통과시켰는데 과정도 현장에 계신 여러 단체들이나 또는 야당, 상대당이죠. 상대당을 다 설득해서 합의 처리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군사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런 경우도 결국은 합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대표 발의해서 처리했는데 그것도 합의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싸울 땐 싸우지만 합의가 필요한 법에 있어서는 철저히 합의를 이뤄내면서 제가 처리하는 것으로 또 유명해서 상대당 의원들은 능수능란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예. 무서운 의원에서 능수능란 의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어떤 야당 의원은
웃다 보면 법이 통과돼 있네 라든지 영문 모르고 있는데 보면 법이 통과돼 있네 이렇게 평가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뭐 강온 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네. 사실은 제가 당내에서는 또 정책통이에요. 원내 수석을 하면서 이제 당 정책이라든지 당의 입법 전략을 다 제가 통화를 했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님이 맡기신 어려운 과제들 제가 대부분 다 수행을 해냈을 정도니까요. 뭐 경제라면 경제, 뭐 사법제도면 사법제도, 복지제도면 복지제도, 다양한 제도들 다뤄왔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서울시 관련돼서도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큰 공약의 경우에 한 12번 정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후보들을 정책 면에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하고 있다. 예. 나중에 뭐 혹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시면 그때 네. 그 질문에 따라서 제가 추가적인 네,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책보다 이 사람에 대한 면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이전 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그 한편으로 좀 생각해보면 정원우 후보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한 번으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요. 맞습니다. 네. 뭐 물론 박주민 의원님도 나중에 이제 칭찬을 받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칭찬 받았다 이렇게 했던 방송도 제가 봤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그 관계가 좋으셔서 다소 좀 서운하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 하거든요. 무렵에요. 예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자를 칭찬했을 칭찬했을 때 무렵에요. 예예.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 대통령님은 평상시에도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사람들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또 제가 또 어떤 역할을 잘하면은 당연히 저도 칭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제 일에 집중을 했죠.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일에 더 네, 집중하시는 맞습니다. 선택.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토론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좀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네거티브가 아니냐 뭐 이런 민주당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정원호 후보자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다거나 또는 위법하다거나 하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도덕적인 감수성이나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관련된 검증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주가 조작, 그러니까 대주주이자 임원이 직접 주가 조작에 참전을 해서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제 정원호 후보자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런 기업이 후원이나 협찬을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맞느냐라고 여쭤본 거고 또 그 골프 행사 중에는 국정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 화재 나흘 뒤에 피해 복구율이 한 14% 정도 됐던 때에 이제 골프를 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무적으로 그러면 괜찮은 건가를 질문한 것이고요. 뭐 제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다, 결탁을 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 돈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후원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가지신 겁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감수성. 도덕적인 그러니까 감수성으로. 뭐 당이 사실은 이채양명주라고 하고 그 이채양명주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네.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 그렇죠. 예. 그것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때고 대통령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이런 부분 철저히 밝혀져야 되고 특히 이제 일벌 100개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사안이라서 제가 토론회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다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도이치모터스 기업이 후원이나 협찬을 한다면 그 행사에 가시겠느냐? 또는 본인이 어떤 행사를 무슨 뭐 시장배 이렇게 했을 때 협찬이나 후원을 받으시겠냐?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다 안 받는다고 안 받으시대요? 했거든요. 그리고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돌려준다. 시정 조치, 그러니까 돌려주거나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원호 후보자는 끝까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그냥 정원호 후보자의 철학과 도덕적 감수성 또는 정무적 판단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이제부터는 당원들이나 시민분들이 평가하는 판단하시면 거죠. 예, 평가하면 예.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그 뭐 국민의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뭐 언론 이런 데에서는 단순히 지금 도덕적 비난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커넥션이 있는 것 같고
그 정말 무슨 어떤 그 뭐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일도 있을 수 있다. 더 들어가 법적인 문제를 파헤쳐 보겠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의혹은 제기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 부분을 들여다보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거나 하는 건 아니어서요. 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문제 제기 자체는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는 도덕적인 감수성의 수준과 정무적 판단 능력의 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한 가지만 관련해서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쪽의 주된 반론은 왜 이거를 국민의힘 얘기를 그대로 하냐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이거 자당 후보한테 그런 우리의 적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게 맞냐? 이 지금 국민의힘 이 대변인 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와 저는 결을 달리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떤 도덕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자꾸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네거티브가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검증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 생각하시는 도덕적 감수성이나 정무적 판단 능력이 네네. 서울시장에게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췄고 또 어떤 결로 형성돼 있는지는 적어도 시민이나 유권자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근데 이 정도의 검증도 네거티브다라고 얘기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그게 네거티브일 그게 수도 네거티브다. 있다. 네. 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귀에 와닿는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재섭 의원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결탁서를 얘기하면서 예, 예. 용적률 거래 관련된 그렇죠. 얘기를 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온 당이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었고 특히 김건희 모녀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 부분, 네. 서민들이 그 반면에 많은 피해를 본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가 문제적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원을 받고 또 심지어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나흘 뒤에 그 회사의 협찬을 받은 골프대회에 가서 골프를 치시고 이런 게 도덕적 감수성이나 정무적 판단 능력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이 없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근데 네, 관련해서 네, 그 용적률 문제 이건 좀 법적인 문제가 이제 사실이란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용적률 문제. 글쎄 뭐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박준희 의원이 다음 토론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 논란은 여기서 그냥 좀 마무리하실 생각? 저는 뭐 이 정원호 후보자의 어떤 도덕적인 감수성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데 정무적 판단 부분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 토론 때는 이 논란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기 근데 안 하는 이럴 걸로 수는 있을 것 해야 같아요. 되나요? 만약에 그 용적률 논란 같이 국민의힘 같은 데서 더 파헤쳐가지고 더 새로운 게 나온다 한다면은 또 물어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검증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분은 이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검증의 필요성.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실 때는. 알겠습니다. 이 질문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편한 질문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나오고 이래놓고서 또 한다. 아니 이제 좀 성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아, 예, 해볼 거예요. 좋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또 의료개혁 성과 지난 이재명 대통령께서 13일에 X에서 의료개혁 성과 언급하면서 박주민 후보 공개 칭찬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때 굉장히 좀 좋아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저는 뭐 칭찬 받으면 누구나 좋죠. 그렇죠. 또 대통령께 칭찬하면 너무 기분 좋죠. 대통령께 칭찬 받았던 건 더 뭐 말할 아유, 수가 영광이죠. 없을 예, 것 예, 같고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보건복지위원장 하라고 하면서 부탁하신 게 두 가지였어요. 의료 대란하고 연금 개혁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연금 개혁도 사실 21대 국회 때 거의 합의까지 갔다가 막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네. 과제고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는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요. 항상 자신만만하신데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의료 대란입니다. 해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여튼 그 두 개를 저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의료 대란 관련돼서는 특히 당 의료 대란 특위를 만들면서 네가 위원장을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이제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렇죠. 상임위원장인데 당 특위 위원장을 하는 게
좋아 보일까요? 그랬더니 그래 꼭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석에서 너라고 할 정도로 아니,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존대를 박 의원이 하시는데 하시라 이런 박 의원이 식으로. 하시라라고 하신 건데 박 의원이 꼭 하셔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고사했다가 결국은 맡게 됐습니다. 맡았죠. 예. 맡게 됐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사실은 제가 모발 이식 수술 얘기도 잠깐 하면 모발 이식 수술을 되게 아프거든요. 절개식으로 네, 그렇죠. 하면 알죠. 수술한 예. 다음 날 바로 병원 현장에 아, 갑니다. 진짜요? 예. 여기 피딱지가 다 앉혀 있는 상태로 아이고. 절개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모내기 방식으로? 절개식으로. 아, 절개식으로 했어요. 예. 오. 상당히 디테일 많이 아시네. 아, 저는 많이 찾아보죠. 그거. 네. 남자들은 다 찾아봐요. 그거. 나는 찾아봤는데. 아니 그 뭐 숱이 있으니까 그렇죠. 없는 사람 거의 찾아봐요. 뭐 그때 막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근데 이건 가야 된다. 네. 하루라도 빨리 좀 현장에 가서 사람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갖고 그 과정 중에 또 일부는 대표님이 공개 비공개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늘 보고 드리고 제가 의료 대란 특이란 당특위 회의하면 자주 오셔서 보고 일일이 다 받으시고 예. 그래서 어렵다는 거 알고 계셨는데 네. 이게 어찌됐든 정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그 규모를 정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법제화되고 지역의 의사를 보내는 지역 의사제가 통과돼서 법제화되고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 필수 분야에 의사를 보낼 수 있는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고 자신 없었다고 했던 입법과제들이 별 소동 없이 소란 없이 쭉 통과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성과가 딱딱딱 나오고 국정과제의 거의 대부분을 그렇죠. 예. 1년 반 정도 사이에 해낸 거니까. 빠르게 처리됐죠. 네. 네네. 그래서 수고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한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라고 붙이시잖아요. 네. 사정을 너무 잘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니까 저도 왠지 보람되고 네. 또 칭찬해 주는 대통령께도 감사하고 또 그동안 같이 애써왔던 보건복지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잠깐만요. 저 이거 한번 궁금해서. 좀 물어보세요. 예. 칭찬의 순서가 그렇지. 만약 바뀌었다면 어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와 그렇지. 네. 박주민 지금 후보와 뭐 조금 더 좋았겠죠. 그다음에 순서도 그렇고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청장 할 때는 네. 나도 뭐 시장 해봤지만 네. 이번 뭐 보니까 뭐 나보다도 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또 박 의원님한테도 대통령이 칭찬했어요. 그 칭찬의 내용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자 이 주관적인 평가를 네, 전제로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주관적이죠. 네. 예. 박 의원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정원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을 잘하긴 잘하나 보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고, 네. 그죠?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나 보다. 예, 같이 일을 해본 건 아니다라는 그렇지. 것이 드러난 거지 일해보지 않습니까?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에 대한 칭찬은 제 주관적인 거예요. 네. 같이 해왔던 같이 일한 기억과 이런 거죠. 것도 다 그것도 떠오르니까 중요하네. 아 그러네요. 예. 계속 말씀하시게. 예.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실제로 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나 보내가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인데 해내네. 고맙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 이건 디테일하게 쉽지 않은 아주 일인데 굉장히 분석이 아주 성과를 네. 냈고 아주 꼼꼼하네.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맞는 성과를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구조가 딱 이게 쉽지 네, 않은 네, 일인데 네. 성과를 내다니 감사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 걸 같이 해봤으니까 나 너와 같이 이거 해봤더니 쉽지 않은 일이면 내가 잘 알고 있다. 네네네. 근데 성과를 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잘했어. 네. 네. 고마워. 네. 요거까지 간 거죠. 사실. 그래서 아 이거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나도 그 정리해볼게요. 얘기인데. 예, 그 얘기를 그래.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일은 잘하는데 같이 일해본 적은 없고 아니 거기다가 일은 잘하나 보내 정도로 잘하나 보네. 얘기하네요. 네. 잘하겠지 약간 네, 이런 그 정도. 의문형 정도고 네.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나는 실제로 일을 잘해서 같이 일을 해봤더니 칭찬을 받은 거다. 그렇지. 예.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좀 네. 정리가 저는 될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정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진정한 명픽은 우리 박 의원님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역시 주관적으로 네. 예,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볼 텐데 이번에 또 서울시민 관련돼서 탈모 탈모공약. 탈모공약 했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사실은 이제 탈모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아침에 걸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 불어도 신경 쓰고요. 이 공감대 정말. 예, 물에 따로 들어가거나 좀 얘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거나 할 때 비 올 때 다 네. 일일이 신경 쓰이거든요. 습도 높을 때 네, 앞머리 갈라지고 땀날 이런 거, 땀날 때 때 운동할 막 때 다 신경 쓰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길 주저하게 되고 맞아요. 장소도 가리게 되고 저는 인사도 이렇게 안 해요. 아, 예. 이렇게 인사해요. 되게 건방지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 안 보여줘요, 잘 여기.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연애나 이런 거 할 때도 큰 장벽이 됐었죠. 큰 장벽이 그랬군요. 됐었는데 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허들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 2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드려서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반발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서리태도 뭐 검은콩 검은 콩. 이런 거 깨 다 먹어봤는데요. 네. 의학적으로는 큰 안 효용이 돼요. 없다는 예. 분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도 많은 해봐서 분들이 그 의학 효과가 없는 식품이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돈 많이 여기에 쓰죠. 돈을 엄청 많이 써요. 네. 상담만 좀 받아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맞아요. 줄이고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의 트랙도 만들 겸 20만 원 정도 지원. 예, 그 재원은 도움을 어디서 드릴 납니까? 그게 재원. 서울시 재정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예. 예, 여러 가지 어떤 의료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음. 자치단체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면 이제 이건 박 의원님 이 바우처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탈모 건보 얘기를 좀 했다가 했었죠. 이게 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내년이면 올해면은 벌써 이제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데 이거 탈모까지 했다가는 그야말로 적자가 기하급수로 늘 것이며 그 다음에 항암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외모의 문제지만은 뭐 물론 마인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당장 생명 위급한 암 환자라든가 희귀병들 이런 분들도 지금 비급여가 많은데 정작 쓰려면 우선 생명부터 살려야지 머리칼부터 살린다는 건 순위가 벗어난 거 아니냐 모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퓰리즘 이 정부에 이 비판은 좀 그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일단 맞는 말씀하신 거고요. 네.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건보 재정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도 명확히 그 원칙으로 삼아서 말씀하셨고 당연하죠. 당연한 예, 겁니다. 예, 예. 다만 제가 이제 복지위원장으로 건보 재정의 수요처들을 좀 분석해 보니 특히 이제 국정감사를 계기로 좀 들여다보니 약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판명된데도 1년에 수백억씩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그렇게 약 효과가 없는데도 건보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들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하거나 효율화하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것들 그때 좀 감안해서 다 미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후순위로 밀리겠죠. 네, 일부 정도 차차 적용해 보는 건 어떠냐 정도의 조정안, 중재안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20만 원 바우처일 때 서울시 예산 오면 한 1년에 얼마 정도 예상되십니까? 200억 정도 200억.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관련돼서 뭐 복제약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인도 약 먹고 약 근데 먹고 200억이라면은 인도에서 뭐 그렇게 만든 복제. 어떻게 보면은 잘 효율화한다면은 뭐 찾아볼 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나이대를 20대에서 30대 초반 좁혀서 해도 맞습니다. 바로, 제가 설정한 바로 계획해도 될 것 같아요. 공약은 네. 19세부터 35세까지만. 근데 너무 지금 민주당의 그 지금 취약층으로 떠오른 민주당이 네. 좀 표를 구하고 싶은 대상에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살 것 같은데. 탈모 관련돼서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이후에도 탈모 이렇게 그 걱정하는 이후에도 분들이 탈모 있는데.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적 측면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네. 필요하다고 평가된다면은 좀 대상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때 적용하시는 게 저 같은 연령대도 어떻게 해주실까? 많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이분 되게 다다익선 머리 굴심인데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언제 저도 정부에 들어갈지 탈모가 모르지 올지 않습니까? 모른다. 괜히 드셔봤자 부작용 생기면 안 맞아요.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의 모공은 한정돼 있는데요. 근데 공성을 합니다. 아직 괴로움을, 그분들의 네, 그 알겠습니다. 공감대 모르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청년층에서 그러면은 취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감부터 자존감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든데 그 나이대를 맞아요. 타겟을 맞춰서 해도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치 않으면 그렇게 맞아요. 시작해보면 근데 괜찮을 이거 것 솔직히 같아요. 지금 젊은층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 의원님한테 좋다는 좀 얘기 안 들어오시나요? 이 탈모 얘기. 사실은 이 탈모 공약보다 가장 반응이 많이 왔던 공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그 하나는 그 4050 지원 정책이었어요. 또 이게 있었네. 사실은 청년 정책들이나 노인 정책은 많은데요. 4050 맞습니다. 조금 넓히면 네, 60까지의 제 얘기예요. 뭐 제 우리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우리 제 얘기. 얘기. 예. 맞는 그 얘기예요. 세대들을 맞는 얘기야. 위한 정책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 실제로 찾아봤더니 네. 국정과제에서도 4050 또는 중년을 언급하는 게 많지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4050 관련된 조금 넓혀서 60까지 포함하는 네. 그 정책 패키지를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좀 놀랐는데 수치가 49.3세가 첫 은퇴 시기더라고요. OECD에서 빨라요? 가장 빨라요. 점점 더 예, 땡기죠. 그리고 나서 연금 수급까지 그러면 약 15년을 그렇죠. 공백 끼고 25년을 각자 도생하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2만 명 정도 교육과 그다음에 인턴십과 실제 취업까지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일자리 트랙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법도 보면 청년기본법, 노인복지법은 있는데 중장년에 대한 법이 없어서 중장년 예. 무슨 중장년법. 중장년 뭐 지원 기본법이라든지 지원. 이런 아, 것들을 야. 국회와 협조해서 통과시키고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에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냈고 이거 대박인데. 또 60세에서 65세까지도 공백이잖아요. 60세 은퇴하더라도 65세 연금 받을 때까지 5년간 공백이어서 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징검다리 일자리 네. 이런 것들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공약을 냈는데 40대 50대 애들이 약간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 자기네들은 소외됐죠. 챙김을 못 받았다. 근데 아무도 안 챙겨주죠. 처음 네. 세대로 호명됐고 네. 그렇네요. 실제로 정책까지 내니 야 고맙다. 근데 제가 5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해하는 거거든요. 공감하는 네, 거죠. 그렇네요, 진짜. 아,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옛날에 코미디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아, 이거 그거 엄청 코미디를 좋아했죠. 했었어요. 아, 여성 보호 구역, 동물 보호 구역, 뭐 노인 보호 구역 있는데 중년 남성 보호 구역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게 현실화돼서 아니, 이걸로 보니까 박 의원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로써 한 걸음도 다가간 기회가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약 이야기도 좀 해봤고 이번에 서울시장 경기도 이제 도지사 이제 경선에 대해서 여성 의원들한테 또 10% 정도 예. 가산점 주잖아요. 가산점이요? 예.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알거든요. 네. 10% 엄청 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과 좀 다른 영역보다 정치 영역이 더 잘하시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의 참여가 좀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이 부분은 제도적 장치예요. 전현희 의원님이나 추미애 의원님 뭐 경쟁력이 상당히 세시죠. 어마무시한 분들인데 예. 사실 요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제도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를 뭐 누구는 센데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고 거물들이라도 뭐 여성 이 제도적 장치 다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받을 건 받아야 네네네. 된다. 네. 오, 그건 쿨하신데 그럼에도 그러네요. 현실 경선판에서 10% 굉장히 이거 아픈 커요. 건데? 뭐 아프긴 어떻게 아프지만 어떻게 근데 이거 대응하시겠어요? 아프긴 아프지만 네. 제가 15% 이상 열심히 뛰어야죠. 네. 예, 그럴 자신이 있다? 열심히 뛰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예. 아 사실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드려도 질문 해야 될까요? 돼요. 어떤 예. 건데요? 그 유시민 작가님의 네. 그 ABC론 이후로 그 민주당 내에서 네. 많이 좀 지지자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어제 또 이제 매불쇼 나오셔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좀 제가 댓글을 좀 찬찬히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그렇게 여론이 좋지만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선 관련된 영상을 저도 한번 쭉 봤어요. 네. 봤더니 일반인이나 또는 지지자 또는 당원들을 분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과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걸 이제 정의를 내렸죠 이번에. 예, 두 번째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 틀로서 도구로서 제시하신 거지 사람을 막 이렇게 그룹으로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고 C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닌 것으로 너 저는 A야 봤습니다. B야 뭐 이런 네.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게 좀 가슴에 와닿냐면 정치인이라면 사익을 추구할 수는 있어도 공적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요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고 이해찬 총리님이 저한테 스승격인 분인데 항상 그 얘기하셨거든요. 공적 마인드를 잊지 마라. 누구 말씀? 이해찬 이해찬 총리님. 이해찬 예. 전 총리님이 예, 예. 저에게는 스승격인 분이신데 제가 수석 최고위원 할 때 당대표셨고 그래서 2년간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늘 말씀하셨던 게 공적 마인드. 공적 마인드. 사익을 조금 추구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이걸 잊는 순간 맞네요. 네. 그냥 사실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 얘기하셨던 게 검증.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라고 자신을 생각해라.
다 보여준다. 예, 다 보여주고 다 보여질 수밖에 질 없다. 수밖에 없다. 그걸 인식하면서 행동해라라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어제나 뭐 전에 유시민 작가님의 그 분석을 보면서도 공직자라면 확실히 어찌 됐든 사익을 추구할 수는 있어도 공적 마인드, 공익을 앞세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검찰 개혁.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차례 이제 입법안이 수정이 막 되고 예. 막판에는 막 김어준 방송에서 뭐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터지고 폭력이 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사라고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보안 수사권 같이 예외적으로 좀 존치시켜야 되는 것들도 있다. 네, 집권 세력이 우리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막 내고 네.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당 입장이 또 많이 또 반영이 돼가지고 네. 지금 보안 수사권마저도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놨지 보안 수사권은 대통령도 존치하는 그런 수준이 완전히 보장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말에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대통령 말보다는 오히려 당내에서는 뭐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전히 지워야 된다. 보안 수사권도 이거는 놔두면 안 된다. 보안 수사권 대통령이 최소한 존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본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님의 워딩 중에 네. 제일 중요한 워딩은 사실은 이제 정청래 당대표님이 검찰 개혁 관련된 수정안이죠. 수정안 네. 발표했던 날 지난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때 발언이셨어요. 네. 그 국무회의 때 발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수기하라고 했다. 수기를 하면 그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했다. 네. 그래서 수기가 됐는 줄 알았더니 처음 들어본다는 의원이 나오질 않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의원이 나오질 않나. 이거는 수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님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스탠스이자 입장은 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수기를 진정한 수기죠. 제대로 된 수기를 하고 그 제대로 된 수기에 따라서 나온 결론은 뭐 당이든 정부든 다 수용하고 따른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오랫동안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탠스가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라요. 과거에 22대 총선 치를 때 연동형으로 치르느냐, 병립형으로 치르느냐 가지고 거의 당에 전쟁 치른 적이 그때도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당내에서 전쟁 네, 치른 적이 네,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당 대표님이신데 병립형, 연동형 충분히 논의하자. 그래서 수기하신 과정에 당 대표님 본인 생각도 자꾸 바뀌어요. 병립형이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때 원내 수석이어서 다른 당과의 협상 및 전략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자주 부르셨어요. 상황 같은 것, 원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도 들으셔야 되고, 딴 당 분위기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연동형 선거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때 공수처 만들 때.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에 대한 생각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자주 부르셨는데 제가 찾아가서 보고 드릴 때마다 생각이 조금씩 계속 바뀌세요. 근데 생각이 많으셔서 그래요. 병립이었는데 연동으로 좀 가는 그렇게 예. 가는 쪽 아니었던가요? 핵심적인 거는 본인의 딱딱한 생각보다는 수기를 유연하신 통해서 거죠. 예.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늘상 유지됐고 네. 그래서 저희 보고도 계속 토론하자 그랬고 심지어는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제 망치를 두들기시려고 했었어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병립형으로 결론 내리시려고 망치를 드시려고 했는데 제가 안 됩니다 대표님. 안 됩니다 대표님 하니까 안 돼? 알았어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예, 막힌 들었다 노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더 더 고민하신 거예요. 저 연동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결국 연동형이 예, 연동형으로 됐죠.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병립형을 주장하셨고 대형 유튜버들도 다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결국 보안 수사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당에서는 당론으로는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를 하자라고 해서 정부에 전달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아마 다 검토하실 거예요 대통령님. 네네. 본인 생각이 딱딱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예, 굉장히 유연하세요. 보안 수사권에서 요구권으로 그냥 약화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 네,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어요? 지금 네. 뭐 완전히 고정돼 있다. 대통령 생각 고정돼 있다고 보시기보다는 그러네요. 예. 계속 금투세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그러셨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할까 말까를 할 때도 정말 저하고도 여러 번 토론하셨거든요. 중대재해법 제가 했었고 제가 원내 수석이니까 그때도
머리 싸매고 그때 막 토론하고 그러셨거든요. 저 네. 따로 불러서 물어보도 보시고 생각 계속 바뀌세요. 네. 합의를 계속 보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정말 이게 예, 예. 마지막인데. 집에 안 가요? 아니,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뭐 유연하게 바뀐다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아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입장을 계속 뒤집냐 아닙니다. 근데 이런 논리가 나올 수 근데 있잖아요. 결론을 딱 내리시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확신을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되면은 확신을 가지시면서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속도 있게 밀어붙이시죠. 딱 보시면 딱 그런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책은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패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도 늘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 사람 의견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체크가 돼서 그래서 이게 나온 결론인가요?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되는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유연하게 결정을 내서 그 결정이 되면은 밀어붙이는 강단도 있으신 네. 대통령이시다. 굉장히 민주적이시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시고 네. 그래서 결론이 정해지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책임을 가지고 진다.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대화 어떠셨습니까? 전 되게 즐거웠거든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제가 네. 평상시 좋아하는 분들 뵈니까 더 기뻤고요. 네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아, 서울 네. 시민 여러분한테 예. 네, 한마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저출생 등의 이유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AI 전환, 기후 위기 등 또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상황들도 닥쳐오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서울은 또 경쟁해야 될 다른 메가시티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실은 28년 또는 29년에 세종으로, 국회는 30년이면 국회로 세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수도와 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3, 4년 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적 순간을 잘 돌파해내서 서울이 보다 활력 있고 경제와 문화의 수도로서 자리매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과거를 답습하거나 현재를 잘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갖고 오는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법 개정, 의료 개혁 등 미래에 있는 제도들 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제도들 설계하고 현실로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냈으며 국민들과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과 자신감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서울의 큰 변화,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함께했고 앞으로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주민에서 시장이 되시는 건가요? 네. 예, 서울 주민 박주민이 박서울로 바뀝니까?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네. 이름 이름은 시민은 못하겠어요. 이미 시민 있네요. 그러네요. 시민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고맙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인터뷰? 아까도 말씀했는데 주민으로 이제 만났는데 네. 시장에 들 포텐셜을 확인했다. 네. 시민으로 예, 아니 시장. 시장으로. 예. 유시민 그분 얘기를 여기서 많이 아니요 아니요 길게 아니 왜 할 성을 왜 붙여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민 얘기를 하길래 저는 주민과 시장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진행자가 게스트분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게스트분께서 진행자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해주셨던 방송이 오늘 보니까 저 여러 가지로 그 머리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공감대가 초반부터 네, 그리고 또 고향이 같아서 네, 그쪽, 그러시군요. 네, 저도 네, 거기서 네. 태어나서 알겠습니다. 동모상련. 네. 말 좀 그만 이어봐요.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좀 제발. 예.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한동훈 전 대표 나옵니다.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대구가 어떻게 또 뒤집어져 있을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관심이 되겠죠. 그 마음의 결정을 좀 내리셨는지도 제가 좀 네, 비집고 그렇죠.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생방송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